삼성전자가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죠. 근데 그럼에도 이만큼 많이 채용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꼭 써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하나 풀이를 좀 해드리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아실 겁니다. 자, 먼저 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전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애사심을 막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회사 정말 좋아요. 이 회사 진짜 너무 멋있고 그래서 막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자랑하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회사보다 잘난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비교를 해보면 이성 친구가 나한테 너무 좋다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좋긴 한데 너무 또 심하게 계속 어필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질리는 감정을 끼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잘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사귀고 나 이쁘고 나 뭐 이것도 하고 나 잘생겼고 나 이런 것도 있고 능력도 좋다. 이러면 뭔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약간 좀 더 이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나 좋다 하면은 매력이 반감되는, 그게 뭐 바람직하다 말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도 그러한 맥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나 이런 사람이야. 너 필요하지? 내가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지원해 줬어. 라는 포지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너 뭐 돼? 하면서 검증을 하는데 면접에서 불렀더니 진짜 좀 뭐 되네? 그러면 합격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자, 그래서 삼성 최고예요. 뭐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력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삼성의 최근에 그 기술 동향을 막 읊으면서 회사 자랑을 대신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한 3,400자를 채워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야겠죠. 바로 직관적으로 매칭이 안 될 텐데, 이 1번 문항은 회사 지원 동기가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해서 너희 정말 이 핵심적인 부분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정말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너희 부서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포부를 언급을 해야 되니까 나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너희 업무에서 뭐 30%나 아니면 40% 이상 향상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러프하게 작성은 했지만 맥락 자체는 내 적성이 너가 오픈한 포지션이랑 맞아. 그래서 지원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 경험을 알려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바탕으로 너희 직무에서 C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수치를 포함해서 뭐 몇 퍼센트를 향상시키겠다, 수율을 향상시키겠다, 아니면 뭐 수주율, 이런 식으로 최대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무에서 C 부분을 타겟을 할 때도 정말 내 경험과 잘 맞으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검증을 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량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회사 내부적으로 KPI가 뭐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분량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사실 근거 없이 뭐 30% 20% 이렇게 질러도 됩니다. 숫자가 포함되면 뭔가 신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얘기를 최대한 지향을 하면서 적성이 잘 맞아서 지원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적성이 어떤 근거로 도출되었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여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행동, 액션을 통해서 뭔가 회사에 기여하고 성과를 내고 매출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포부를 제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 문항인데, 자, 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저의 어린 시절에는 제가 어릴 때는" 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 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궁금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내 직무 역량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스토리로 이 직무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는지 그런 걸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대학교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직무 역량을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서 인턴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반도체 공정 설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로 선택을 했다. 이 인턴하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했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직무 역량을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 문항 2 번은 직무 얘기로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뭐 축구 얘기 아니면 뭐 알바 얘기 이런 거라든지 나의 정말 가정사 이런 걸 쓰는 칸이 아니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나의 직무 역량의 성장 과정을 적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사회 이슈인데, 자, 여기도 이 특이한 문항이죠. 이게 뭐 답이 없을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있습니다. 자, 이 사회 이슈 문항은 지원자들이 어떻게 쓰냐면 700자를 이 사회 이슈 기사에서 스크랩한 걸 요약한 걸 다 써버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공장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뭔가 PR을 했던 그런 기사들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막 갖고 와 가지고 요약을 막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다 회사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글로벌 선도하면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뭐 내 견해가 뭐가 있겠어요. 아, 그래서 나도 이런 발전하는 혁신 속에서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바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문항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아무 사회 이슈나 가져오지 마시고 내가 가진 역량 중에서 유독 어필하고 싶은 역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역량이랑 매칭해서 이슈를 하나 고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컨설팅을 한 친구의 사례를 보면 설계 직무라고 했을 때 이 설계 직무에서 코딩 역량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고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근 사회 이슈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냐면 이 코딩이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트렌드 이런 거를 기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삼성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삼성이 없으면 다른 글로벌 회사, 애플이건 구글이건 뭐 AI 관련해서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 다음에 서두에서 한두 줄 정도로만 간략하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지금 코딩 역량이 중요한 거 맞지? 이 사회 이슈 보면은 맞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가 오픈한 이 직무에도 코딩 역량이 필요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효율화하고 업무를 정말 빠르게 돌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하는 일도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그런데 과연 그런 걸 너가 잘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지적을 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칭찬하는 것보다는 회사에다가 지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 친구가 뭔가 신입다운 패기 아니면은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막 부장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스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이 역량으로 너의 업무 이런 거 자동화한다거나 효율화해서 업무 결과를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전개를 하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는 회사 이야기는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700자를 할애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하다. 이 점을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썼다면 바꿔야겠다 하고 좀 수정을 해보시고 결국 내 자랑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나의 직무 역량 중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고 어필하고 싶은 점을 이런 데다가 담으면 인제 거기서 어디까지 연계되냐면 면접에서도 얘는 3 번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 놨네. 너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볼까?"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한 부분이니까 미끼를 던졌고 그거를 면접관들이 물면 거기서 이제 술술술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그렇게 내 어필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인데 이 문항은 오죽했으면 삼성에서 정말 디테일한 그 사례까지 넣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상한 소리를 했으면 심화 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 전문 지식을 작성하라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 중에 좀 가장 좀 강력한 그런 경험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게 뭐 설령 1번 문항에서 언급을 한 거더라도 이 프로젝트라는 게 뭐 장기간 진행을 했다면 얘기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원한 직무 관련해서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KPI라고도 하는데 직무 KPI에서 가장 중요한 점 그런 거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나의 굵직한 경험 하나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문항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 단어도 사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논문을 뭐 작성을 하면서 실험을 했고 뭐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뭐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다. 이렇게만 적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접근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서 나오는 나만의 노하우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자세히 풀으라는 거거든요. 실험을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그 how를 많이 놓치는데 이거를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아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적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의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 중에 가장 강한 거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서 벌어졌던 어떤 그 중요한 순간, 중요한 부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곳이다. 가장 중요한 경험을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회사 경험과 가장 유사한 게 괜찮습니다. 말 그대로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거 그런 게 가장 잘 먹히고 그 외로는 이제 규모 있는 대회라든지 논문 이런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 4번 문항에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문항을 정리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1 번부터 4 번까지 다 직무 얘기입니다. 직무 얘기만 다 가득가득 넣으셔야 되고 뭐 알바라든지 이런 얘기는 최대한 지양을 하셔야 된다. "내가 직무가 없다.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 사실 직무를 경험을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다룰 예정인데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뭐 다른 자기소개서 문항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 구독하셔서 그런 정보들 계속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칩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